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해연 사주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올해 이제 기해년 운세를 좀 보려고 동영상을 또 올립니다. 저는 본래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학 하나님 이 글을 10여 년 전부터 써온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얘기를 많이 쓰다가 점차 이제 명리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글로만 쓰다가 요즘은 대세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한 1년 좀 안 됐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해가지고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도 쓰고 천문명리 하나님의 이 글도 쓰고 동영상도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영감 받아가지고 노트에 정리하고 내가 다듬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제는 제가 영감이 오거나 어떤 문상이 오면은 그때 글로 쓰거나 그때 동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제 명리 주역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사주도 봐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쪽으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선 이제 돈 받고 하기 시작한 지가 좀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전화는 이길로 오고 메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근데 전화상으로 오면은 이게 카톡도 되니까 카톡으로 이제 길게 통화도 이렇게 하죠. 정식 풀이는 메일로 하면은 제가 6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타이핑하고 뭐 하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좀 이렇게 글은 이렇게 함부로 저기 할 수 있고 다듬어지고 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이상 3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6만 원 받습니다. 이게 전화로나 카톡으로 통화할 때는 쉽게 정리된 걸 내가 얘기를 해주니까 보통 뭐 1시간 정도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제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은 6만 원 받고 전화나 카톡 통화하는 것은 5만 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운 같은 경우는 짧게 얘기했지만 정확히 얘기를 해줘가지고 3만 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PR을 하면서 할 텐데, 앞으로는 네이버 블로그에 천문미 하나님의 글도 쓰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동영상도 올립니다. 예, 지난번에 황견사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것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의 글로 정리해서 올려놓습니다. 동영상은 그냥 난잡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쉽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전파되고 하는 그런 거는 있지만 정리된 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깊게 그 사람 인식에 남는 것은 다 지금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동영상도 올리고 나중에는 글도 정리해서 같이 올릴 겁니다. 많이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니까 글과 동영상을 같이 올리고자 합니다. 손희안 사주와 운세했는데 인터넷에 나온 거를 보면 55년 1월 13일에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양력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양력이 맞느냐? 이 여자 성격이나 지내온 생활에 이걸 보면은 이 사주가 맞는 게 확 나타나가지고 제가 이거는 거의 확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신을 모르고 하는데 그 여자 요즘 당당히 나가고 하는 꼴을 보고 저기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갑오, 정축, 갑신 이렇게 하면서 인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인실 가능성이 높은 게 많고, 아니면은 기사로 하면은 이렇게까지 승질이 저기 하질 않아요. 이렇게 갑갑이 돼가지고선 사시가 되면은 뭐 되게 당당해지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도 갑갑이 된 사람이 그렇게 지금 같은 그런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걸 내가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이게 인시가 돼 병인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 근거를 대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도 이게 신살상으로도 이 여자가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관대 천사 일세가지고 지금 정기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인신 권세 지형이 된 사람들이 이게 안한 부인격이에요. 좀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여자는 말을 되게 거침없이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식신상간이 좀 거만하고 오만하게 이렇게 투관돼 가지고 식신상간이 강한 사람이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인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치생활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 뽑는에는 12운성 절관대 사가 되고 12영마 천사 장성이 되고 신사는 장군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 사주가 이제 사주를 푸는 원칙은 사주 온국을 다 뽑아야 돼요. 그리고 신살만큼은 저는 이제 연지, 일지, 그 다음에 월지 기준에가 신사를 저는 다 뽑습니다. 제가 딴 사람하고 좀 특이하게 중점적으로 더 이렇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남들은 사주는 오행론 갑이다 뭐다 보다 육신론 이것이 이제 비겁이다 인수다 식상이다 하는 그 육신론 그 다음에 여기면 운성론은 전적으로 이 사람의 성격을 말합니다. 이 연지에 이렇게 일지에 있으면은 이 사람의 이제 부부궁이나 이 사람 기본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월지는 사회적인 자기 그 성격이나 성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운성은 전형적으로 그 사람 성격을 나타낸다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2신살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면서 사냐 어떤 사건 사고가 다가오냐 이걸 얘기하는 게 신살입니다. 그 신살은 구체적인 거 뭐 이렇게 나왔지 그 사람 성정이다 어떤 것이 좋은 거 안 좋은 것이 암시된 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거는 갑자을지의 육식갑자에 나오는 오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오행이 자연스럽게 파생이 되는 육신론 이것이 관성이냐 인수냐 비겁이냐 식상이냐 재성이냐 하는 그런 육신론도 공부를 다 해야 되고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운송론은 사람들은 별로 공부하는데 이것이 살아오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이거는 운송론은 다 나타내 운송론도 같은 비중으로 공부를 해줘야만이 확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본적인 성정이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운명이라는 건 그 사람 성격입니다. 그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 천성 중에 천성을 말합니다. 그거는요 그 사주에 태어난 적이 가지고 이 운성론이 그 정도로 성격을 알는데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성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신설론은 사주 오행론 육신론까지 해놓고 운송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신살론은 지편한 거 영마다 그 다음에 장성이다 뭐 지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뭐 화계다 뭐 이런 식의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신살입니다. 근데 그 오행론 육신론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만 하고 이 신살을 되게 무시하는 학파도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영마나 지살이나 그다음에 장성이나 뭐 그다음에 이런 것이 그 나타나지 않으면 실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또 신살 중에는 뭐냐면 천혈귀신 태극글씨 이런 것들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은 그 사람의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준 좋은 길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를 나타낼 때 신살 중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사주 풀어주는 원칙은 오행론, 육신론, 운송론, 신살론을 다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뭔지 이걸 일일이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쉽게 말해 영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대 I'm a boy 할 때 I는 나고 M은 이다. 그 다음에 boy, 어는 관사다, 정관사다 이렇게 되고 boy는 소년이다 이런 식으로 I'm a boy 이렇게 you are a girl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한 단어 한 단어 다 외우듯이 이게 나오는 것이 절이 뭐고 관대가 뭐고 사고 영마고 천사이 뭐고 장군이 뭐고 천이 뭐고 이거 그다음에 그 갑은 어떻고 을은 어떻고 병은 어떻고 뭐 지지의 자성은 어떻고 축이 어떻고 하는 거 이거는 그 단어 하나 외우듯이 일일이 다 외워야 됩니다. 명리는 학창 시절 때 공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한자 실력 없는 사람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영감이다 뭐한다 이런 사람 다 필요 없고 학창 시절 때 공부 잘한 사람 특히 영어 수학을 잘한 사람이 명리도 잘해요. 그리고 자꾸 영감이다 뭐다 하는 사람은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 풀준 원칙은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을 같이 공부해서 같이 이제 믹서렉을 집어넣고 비빔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빔밥을 만들면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게 그 비빔밥을 팍 먹으면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아 좀 맵구나, 기름을 많이 넣으면 좀 기름기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 믹서되면서도 입안에서 독특한 맛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맛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이 대가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게 대가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주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대로 가려고는 자기 의지를 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 운이 이래? 그러면 반대로 운영하는 자 있고 지금이 뭐 한다 이렇게 하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발동하는데 실상은 미묘하고 저기 하는 것들은 알 수가 없지만 비빔밥에서 특징적인 거 그러니까 오행론, 육신론, 운송론, 신살론이 믹서돼 가지고 나오는 그 독특한 맛만큼은 그 사람 의지나 그 사람이 성격에서는 알 수 없는 그 운세가 다가오는 그 맛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를 잘하고 사주를 잘하는 사람은 그 비빔밥의 독특한 맛을 이 맛이다 이렇게 특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사주를 잘하는 사람이야. 즉 그 사람의 의지 이상으로 다가오는 그 운을 말해줄 수 있고 성격을 말해줄 수 있어야만이 올바른 명리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주 푸는 원칙에서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이 사주가 신약이냐 신강이냐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신강이냐 신약이냐를 봐야 돼요. 그 사주에는 제가 보기에 이 월주가 거의 30% 내지 40%의 비중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일지입니다. 일가는 나를 얘기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월주하고 일지 요 세자가 거의 50% 이상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해가지고 뭘 하냐면은 신강신약의 틀이 됩니다. 기초가 돼요.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월지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무슨 격국이다 신약이나 신강이냐 이 기틀을 잡는 그 기본이 되죠. 그럼 이 사주는 뭐냐? 그러니까 지지는 천간은 기라 그래요. 움직이는 기라 얘기고 지지만큼 자기 기초 기반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주는 간목이면 이거는 평간이죠. 이거는 정지죠. 이거는 상관이니까 지지는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인수나 비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일방적으로 시주가 어떤 걸 가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딱 봤던 신약적으로만 끼운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간목 비견만 이 산을 버텨주는데 버텨주면서 이거 중간에 이거 정화가 이게 상관이 투관돼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신약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하고 해가지고 신약하다면 그 용신은 비겁이나 인수 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사주가 특수격이냐 종격이냐 이걸 따져줘야 됩니다. 그걸 따져줘야 되는데 이 사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골고루 섞이고 이렇게 했으니까는 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병인시가 되면 인시가 돼가지고 이 사주가 한 40% 이상 40에서 50% 이렇게 신약에서 신강으로 막 가는 요런 식의 걸쳐 있는 그런 식의 신약한 사주죠. 그렇게 되면은 용신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시저기를 나타내는 그 시지를 알지 못해도 이 간목이 당연히 이 사주의 용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사주의 연간이 용신이 되자 이것이 이제 장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면 이렇게 신약한 사주의 장성이 되고 연간의 간목 비견이 용신이 되면은 큰 나라나 큰 국가나 기관에 자기한테 그 충성스러운 어떤 역할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받쳐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저기가 있으면은 이게 정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직업을 얘기하고 자기가 저기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국가나 큰 기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쉽게 말하자면은
그 재물을 만지며 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은 직업이라는 걸 다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주는 저기야 장성이라는 거는 신약간의 장성이면 자기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고집스럽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간목 용신하고 같이 투관하면은 큰 기관이나 큰 든든한 사람이 자기한테 버팀목이 돼서 이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것이 또 용신이면 그걸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득세한다, 살아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 갑신은 전침이라 그러고요. 오축 온진 상관뜨기로 온진이 백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지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침이라고 이게 갑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침이냐면 이렇게 갑신이 보통 게 전침이 그 외에도 이렇게 저기인데 이렇게 음일간이 많아요. 음일간이 좀 이렇게 자꾸 소침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면서 또 하는데 이게 갑신만큼은 전침이 되고 하는데 이제 갑오 같은 것도 전침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민하고 날카롭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존심을 갖고는 모으면 이렇게 톡톡 쪼는 게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전침이. 그래서 이 전침이라는 사람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요. 근데 이 사주가 특징이 또 뭐였냐면 오축 원진의 상관이 투관되면요 이거는요 겉다로 속다르고 독선적이고 독종이다. 이건 공식입니다. 그냥 왜 버리세요? 머리에 왜 버리세요? 이거는 아직 그냥 저기야. 근데 이 사주가 뭐니까 장삭사주라 그래요. 장삭사주라 그래요.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투가 여기 아주 전형적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다르고 이렇게 족다른다는 뭐냐면은 겉으로는 그냥 그냥 뭐 부하지런도 존댓말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막 미소 짓고 부드럽게 합니다. 근데 속에는요 칼을 품고 있습니다. 아주 적이 들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딱 보면은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딱 보면요 그 요 사람들이 이게 원진 있으면 귀신 새끼들이 디그리디그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게 막 사주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간신이나 아주 그 뭐야 돈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밖에 자기 것밖에 모르는 장사치예요. 홀쭉한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사주 딱 볼 때 이 사주가 이제 천간에 상관이나 재성이 투관하면 이 사주는 장사꾼이야 그래요. 장사꾼이야 그래요. 아주 그냥 아주 가면찬 장사꾼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저 불기라는 거는 온진 귀문에 백호가 있다네요. 이 여자는 좀 집안 흉흉하고 공망이라 가지고 그 집안에 덕이 좀 별로 없이 온 그런 식의 적입니다. 이 사주가. 그러면서 또 이 사주가 뭐냐면은 천을하고 협록이 있고 이 관대하고 관대 천사라고 같이 있어가지고 뭐니까 장군 있어가지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좀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 천살이 이렇게 명예 욕심이 많고요. 남에게 굴림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려고 그러고 그 상관하고 같이 있으면 말 잘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천을하고 협록이 있어가지고 이 윗사람을 비교적 잘 모시고요. 천을 귀신이 저기 있으면 직업운이 괜찮아요. 귀인이 많이 도우면서 온다는 그런 게 있어요. 특징적으로 또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이 일지에 장군이 있고 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은. 이게 이제 천살이 이렇게 장을 했대. 이게 뭐냐면 저기 이제 시가 이제 인시면 인신사 인신 해도 권세지형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장군에서 장성이 있으면은요. 이 장군이 장성하고 다른 게 장성은 자기가 이제 고집스럽게 모르는데 이 장군은요 지기 싫어하고 고집스럽고 아주 극장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장군이요. 근데 신약사주에 이제 신강한 사주에 장군이 있으면 그래도 듬직한 거 있는데 신약한 사주에 그 장군 장성이 있으면요 아주 그러니까 신약하다면은 자기 마음속에 약한 거 있는데 겉으로는 되게 깡다구나 오기보다 강하게 나타나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이 있으면 지기 싫어하고 끝장 보려고 그래요. 그냥 너 알면 깡다 입고 오기 부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하는 짓거리나 하는 거 보면은 그 뭐야 뭐 김정숙 여사하고 뭐 숙명여고 뭐 숙명 중학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니까 아주 뭐 그냥 친하다 친한 친구죠. 그러니까는 이게 정청래가 있는 마포울에 가가지고 그냥 터 닦아놓은 건데 그 정청래가 터 닦은데 이 여자가 공점을 딱 가게 그냥 딱 됐죠.
그러니까 거기는 정천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는 마포에는 돌아와야 되니까는 저기 되니까 이제 목포에 공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박지원이 이게 토사백 시키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목포에 공을 들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것까지 지금의 이 사람의 이제 사주나 형태의 성격을 다 얘기한 거지만은 지금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그런 게요. 천문명리의 네이버에 보면은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 인생 쭉 나타나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이렇게 올린 게 있습니다. 올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도 되게 많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일간이 갑이 있는 사람은 기해년 올해를 상당히 조심하라고 한 두세 번 거듭 강조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해년이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여자가 65세 올해가 이렇게 55년 1월 23일이니까 이게 2월 4일 입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갑오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이가 지금 나이를 보면은 65세 이렇게 저기 하는데 66세로 넘어가는 저기보다는 이 그 나이가 이거 내가 뭐 잘못했네. 이게 이제 지금 나이가 좀 잘못됐죠. 65세가 지금 내가 저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해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여자가 65세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죠. 그러면은 65세는 경호대운에 이제 경금에 그 대운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신약한 사지에 관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극하면은요 대부분 이렇게 관제수를 끼거나 이 평간이면 몸 다치거나 몸이 끼울거나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대운상의 운행이 온 바탕하에 기해년이 오면서 뭐냐면은 이렇게 갑기 합의대가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정제거든요. 정제면서 재물이 와가지고 갑기가 이렇게 되면 거의 재물상에 이렇게 함몰되고 이렇게 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해수도 같이 오면은 문서 재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꼬로로 가라앉는다. 잘못하면 병원 신세 된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병원 신세 져가지고서 돈이 깨지거나 그 다음에 부도나거나 사업상 이게 되게 안 좋은 일이거나 부동산에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자기가 되게 함몰해가지고 안 좋게 된 거나 이것이 거의 기해년에 이 간목일간인 사람들은 되게 그런 영향이 많이 옵니다. 그런 기해년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그 기해년 운세에 보면은 그 여러 상을 해가지고 올해 간목일간인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몇 번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그런 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대운행이 신약한데 평간으로 와가지고 그 되게 이제 그 불리하고 이제 그 꺾이고 안 좋게 가고 이제 관제수나 이런 것도 온다고 하는 운이 와 있고 그다음에 세운상 갑기 합세 신의 해가 되거죠. 그 신의 해가 이제 인수로 와가지고 그 갑기 합세 신의 올 때는 문서적으로 이제 재물상에 안 좋게 엮이는 것도 있지만은 신의 해가 돼가지고 자꾸 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 운이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손해원인 사주 운세를 해가지고 이 사람 사주와 그 다음에 올해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는 기해년의 운세가 역마저 망신이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사회적으로 뭐가 이렇게 그만두거나 이렇게 저기 될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변동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내가 보기엔 안 좋게 할 것 같아요. 안 좋게 하고 망신은 뭐냐면요. 이게 개인적으로 망신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옛날 박근혜가 이제 최순실 때 내가 뭐 잘못했어 하면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이 망신이. 그러니까 주책 부린다는 거죠.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만은 그 부도덕하고 잘못했어야 해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망신이라는 거다. 그러니까는 이게 망신이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가 바람 피는데도 나는 이거 로맨스야. 그러니까 니들이 오면 불륜이지만 내가 했으니까 이거 로맨스지 이거는 불륜이 아니야. 이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망신이에요. 특히 이 망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주책 부린다 그러죠. 야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받는 것 중에 특징이 하나 이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 손해열이가 보면은 망신 쌀도 왔지. 그 다음에 그 대운행에서 평간운이 왔지. 재운에 각기하게 돼 와서 왔지. 이렇게 딱 꼬르륵 이렇게 가라앉는 운입니다. 결국에는 이 여자가 똥 치러고 맙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렇게 내년 되고 이렇게 저기 하면은 그 조금 이렇게 어렵고 불리하게 하는데 올 가을 이후 되면은 이 여자가 좀 풀려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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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텨나가긴 하지만은 좀 버겁고 이렇게 끽소리 못하게 이렇게 끽소리 못하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식으로 해가지고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